여기 한 여성이 소리치며 울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모든 걸 조작하고 있어요. 위안부 조선인 학살, 식민지배, 강제징용 등 일본 정부는 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거짓된 역사를 주입받아 왔습니다. 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즈미 호시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일본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 이름인 이즈미 호시카는 독특했으며 어릴 적부터 저에게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선생님들과 주변 미디어는 우리나라의 질서, 첨단 기술 그리고 풍부한 전통을 끊임없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라고 확신시켜 주셨고 저도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 역사에 관한 이야기, 도시의 혁신, 그리고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저를 자부심으로 가득 채워주었고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든 수업이 일본의 훌륭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사무라이 영웅들, 세계를 선도하는 발명품들, 그리고 완벽하게 조직된 우리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저를 특별하고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거의 다뤄지지 않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여기저기서 조금씩 들었지만 항상 부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몇 번 언급되었을 때면 한국은 작고 뒤떨어진 나라로 일본의 위대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일본이 단연 최고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규율 있고 혁신적으로 발전했는지를 설명하시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일본과 다른 나라들을 비교하시면서 거의 매번 한국을 우리가 아닌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일종의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제 뿌리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고 특히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다소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한국을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본이 그 어느 나라보다 뛰어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집으로 걸어가며 저는 우리 거리가 강한 가치관 덕분에 질서정연하고 깨끗하게 유지된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고속열차가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우리의 유산을 상기시키는 평화로운 사찰들을 떠올렸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일본은 마치 세상이 모두 주목해야 할 빛나는 별과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알고 지낸 것처럼 다른 무엇도 이와 같을 수 없다고 믿었기에 한국에 대해 호기심을 느낄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화 중에 다른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곳에 대해 배워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주제가 언급되면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배운 것을 신뢰했습니다. 자라면서 일본의 우월성에 관한 가르침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대학에 입학했을 때에도 어릴 적의 가르침은 제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업적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자신감과 함께 대학에 들어갔고 어떤 다른 나라, 특히 한국은 그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세계관이 돌처럼 단단하게 형성되어 어릴 적 주입된 자부심과 우월감 위에 세워진 듯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의 경험들이 제 의견 형성에 얼마나 깊이 작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을 찬양하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다른 모든 것을 한 번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게 좁은 시각에서 시작되었고 나중에는 그 관점을 도전하게 되었겠지만 그때만큼은 제 나라가 최고이며 세상의 다른 모든 나라는 특히 한국은 그저 멀리 있는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교수님 후지모토 선생님께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발표하셨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밝은 교실에서 동기들과 함께 앉아 계셨던 선생님의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며 한국에서 6개월 동안 공부할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동시에 제가 어릴 적부터 배워온 생각들 때문에 약간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후지모토 선생님께서는 한국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많은 기업들이 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따뜻하고 정직한 문화, 서로를 배려하는 착한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제 마음속에 한 폭의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저는 현대적인 도시의 불빛이 옛 전통과 어우러지는 모습을 그리고 열정적으로 삶을 즐기는 사람들을 상상했습니다. 비록 제가 언제나 한국을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으로만 생각해왔지만 선생님의 묘사는 저로 하여금 새로운 것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학교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다른 나라에서의 생활이 어떨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오랜 믿음이 저를 붙잡으려 하면서도 동시에 작은 호기심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일본의 우월함에 관한 모든 교훈들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지만 후지모토 선생님의 다정한 어조는 저로 하여금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제가 한국에서 다른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을까요? 몇몇 친구들과 이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신나 보였고 이미 몇몇은 지원도 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난다는 생각은 설레면서도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무엇을 보게 될까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며 저는 반드시 그 답을 찾고자 결심했습니다. 지원 마감일이 다가왔을 때 저는 한 번의 기회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원서를 작성하며 제 의심이 곧 새로운 지식으로 바뀌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합격 통지서를 받았던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날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꽉 붙들고 제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끼며 제가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읽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방문하게 될 나라에 대해 생각하며 네온 불빛이 반짝이는 번화한 거리,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한 시장,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언어로 웃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설렘과 함께 다소 벅찬 감정도 느꼈습니다. 이 여정이 제 세계관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조금의 슬픔도 느꼈습니다. 일본을 떠난다는 것은 제 안락한 공간과 작별을 고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풍경과 소리에 둘러싸여 자랐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발을 내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회가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믿었습니다. 모든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어 예전의 모든 믿음에 도전해 보리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 탑승날이 다가왔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가득한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고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모험들을 상상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 고즈넉한 전통, 그리고 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과 설렘이 떠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단순히 일본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옛 믿음들도 함께 뒤로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저에게 전에 몰랐던 새로운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보여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이 구름 사이로 서서히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은 거대했고 현대기술이 가득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여러 언어로 정보를 표시하는 스크린들이 있었고 안내 방송은 명확하고 차분하게 들렸으며 곳곳에서 활기가 넘쳤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넓은 복도를 걸으며 설렘과 동시에 믿기 어려운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이렇게 다를지 계속 궁금해졌습니다. 수화물을 찾은 후 택시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이동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도 하나의 발견의 여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보며 높은 빌딩들, 네온사인, 분주한 거리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적인 지하철 시스템과 깨끗한 도로는 도시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오래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 모든 단순한 아름다움에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의 현대사를 잘 보여준다는 지역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이 박물관이 제가 익숙한 곳과는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매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서자 부드러운 조명과 전시물이 분명한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전시물을 천천히 둘러보며 모든 디테일을 흡수하려 노력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려운 시절을 겪은 사람들의 옛 사진, 문서, 그리고 개인 소지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 전시물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 해 전의 젊은 한국인들의 사진들이 연속적으로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고 사진 속에서도 그들의 투쟁과 용기가 느껴졌습니다. 한 사진에서는 폐허가 된 건물 앞에 함께 서 있는 10대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고통이 보였지만 동시에 깊은 변화의 희망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서서 제 심장이 두근거리며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사진 옆에는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된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들은 한국인들이 어려움과 부당함에 맞서 얼마나 힘겹게 싸웠는지를 생생하게 전해주었습니다. 갈등으로 헤어진 가족들과 서로를 위해 힘을 합친 지역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며 저는 목이 메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한국을 단순히 이웃이나 덜 발전한 나라가 아닌 진정한 고난과 깊은 감정이 있는 땅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시실로 이동하면서도 저는 방금 본 내용의 여운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박물관은 제가 전혀 몰랐던 한국의 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버틸 힘을 냈을까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희생했을까요? 저는 제 무시했던 시각이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가혹하면서도 아름다운 진실들이었습니다. 박물관 안을 걸으며 저는 과거로의 여정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간단한 단어로 역사적 사건들을 설명하는 오디오 가이드를 조용히 들으면서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하여 마치 저를 위로하며 동시에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독려하는 듯 했습니다. 전시된 이야기들을 통해 그 고난과 승리의 순간들을 함께 한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박물관에 나서는 길에 저는 제 자신이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고통받고 권리를 위해 싸운 이들의 모습과 말, 그리고 목소리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제가 한정적으로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은 결코 완전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나라는 각자의 도전과 승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단순한 교환학생 프로그램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오랜 시간 품어왔던 믿음에 도전하는 진짜 생생한 진실들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날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제 관점이 서서히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박물관에서의 충격적인 발견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이 복잡하면서도 활기찬 나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박물관을 방문한 지 며칠 후 저는 서울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공개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한동안 존경받는 한국 역사가께서 우리 과거에 대해 강연하신다고 들었기에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강연장이 학생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저처럼 호기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 강연이 시작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김 선생님께서 차분하면서도 강렬한 기품을 지니고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간결한 양복을 차려입으시고 노트가 가득 찬 폴더를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자 그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먼저 한국의 긴 역사와 그동안 한국인들이 겪어온 수많은 고난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마치 선생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는 전쟁의 고난, 식민지 시절의 아픔, 그리고 자유를 위해 싸운 이들의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쉬운 단어로 모든 사건을 생생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는 낡은 군복을 입은 병사들, 헤어진 가족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용감한 이들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말씀을 깊이 새기며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강연 중반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열정에 차서 관중석에서 일어나 자신의 상실과 희망에 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솔한 이야기는 강연장을 순식간에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동안 등골이 오싹해지며 눈물조차 저절로 고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연장의 분위기는 점점 감정적으로 고조되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는 잠시 멈추시어 젊은 여성의 이야기가 모두에게 깊이 스며들도록 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이 겪은 고난의 깊이를 몸소 느끼며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한 단면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체성을 형성한 생생한 기억임을 깨달았습니다. 젊은 여성의 발표가 끝난 후 김 선생님께서는 더욱 열정적인 에너지로 강연을 이어가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 조각이 오늘날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저의 예전 생각들을 도전하게 하였고 새로운 시각으로 제 자신의 관점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의를 위해 싸운 이들의 강인함과 슬픔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강연 내내 역사학자 선생님의 어조는 부드러움에서 열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두운 시절 이후 찾아온 승리의 순간들을 묘사하시면서 저는 마치 인권을 위해 일어선 이들의 얼굴을 눈앞에 그려보는 듯한 생생함을 느꼈습니다. 강연장은 감동으로 가득 찼고 조용했던 사람들조차 그 말씀 하나하나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잊은 채 제 자신도 변화의 기로에 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강연이 끝나자마자 강연장은 하나의 에너지 파도가 밀려오듯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그 소리는 희망과 단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채로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커뮤니티 센터를 나섰습니다. 저는 이전에 숨겨졌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을 느꼈고 그날의 기억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역사란 단순히 날짜와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과 꿈이 깃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작은 아파트로 걸어가면서 저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이와 같이 쓰여졌을지 상상했습니다. 고통과 투쟁, 그리고 결국에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 강연은 제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제 마음속에 쌓인 오래된 벽들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이해와 공감의 진정한 힘을 느꼈습니다. 그날의 가슴이 두근거리는 절정은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었으며 세상을 더 풍부하고 깊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연 후 며칠 동안 제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따뜻한 분들을 만나면서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제 예전 생각들이 떠올라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이해해 줄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제 한국인 반 친구들이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인사로 다가와 주셔서 곧바로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오후 몇몇 반 친구들이 학교 근처의 작은 활기찬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하자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다채로운 간판과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한 분주한 거리를 걸었습니다. 식당은 웃음과 수다로 가득 차 있었고 비빔밥이나 김치찌개와 같은 소박한 요리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그들이 가족, 취미,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진심 어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정이 예전의 편견의 벽을 허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제 새로운 친구 중 한 분인 지훈 씨께서 어린 시절의 작은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지훈 씨의 말은 생생하고 감정이 풍부하여 친구들과 함께 보낸 긴 여름날들과 부모님을 돕기 위해 들판에서 보낸 시간을 마치 제 자신의 기억처럼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지훈 씨의 솔직하고 직설적인 이야기 덕분에 웃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얼굴마다 담긴 희망, 아픔, 기쁨의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저는 그들의 문화 속에 담긴 아름다움을 점점 더 알아갔습니다. 초대받은 가족 모임에서 모든 사람들이 깊은 유대감을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 맛보는 전통 음식을 접하고 큰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분위기는 소속감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하나의 미소와 제스처, 함께 나눈 웃음이 제 마음속 오래된 편견을 서서히 허물어뜨렸습니다. 어느 저녁 수진 씨라는 친구께서 동네의 작은 축제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밝은 현수막으로 장식된 거리에 음악이 울려 퍼졌고 아이들이 게임을 즐기며 어르신들이 온화한 미소로 지켜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마치 큰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은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축제에서 저는 전통 춤에도 참여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주위 사람들의 격려와 환한 응원의 목소리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경험을 공유하고 미지의 세계에 마음을 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저는 친구들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간단한 한국어 표현들을 가르쳐 주시고 좋아하는 노래를 공유해 주시며 지역의 풍습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이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었던 나라가 아니라 열정과 창의력, 따뜻함이 가득한 생동감 있는 나라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며 제 예전 시각은 점점 사라지고 우정이 차이를 극복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임들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갈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한때 품었던 우월감은 이제 사라지고 매일 배우는 소중한 교훈들의 겸손함과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쌓아온 우정은 단순히 음식과 웃음을 나누는 것을 넘어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사람마다 재기와 같이 각자의 고난과 승리가 있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새로운 우정들이 제 한국에서의 여정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예전의 편견을 내려놓고 이해와 친절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친구들은 꿈과 도전으로 가득 찬 삶의 창이 되어 주셨고 그들을 통해 저는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때 낯선 세상에 닫혀있던 제 마음은 점점 넓어지며 더 포용적인 인생관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날들이 지나면서 저는 이 나라와 국민들과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낸 시간은 교훈과 놀라움, 그리고 제 마음을 바꾼 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곧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끝이 다가오면서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주간 동안 저는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서울의 분주한 거리부터 새 친구들과 함께 오후를 보냈던 조용한 공원까지 제가 좋아하는 곳들을 다시 한번 방문했습니다. 도시의 구석구석마다 제가 배운 교훈이나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도 찍고 일기도 쓰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은 몇몇 장면들을 스케치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저녁 제 새로운 친구들이 저를 위해 고별 만찬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식당은 작았지만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긴 나무 테이블에 둘러앉아 모두와 함께 자리를 함께하였습니다. 부드러운 조명이 비추는 가운데 맛있는 음식의 향이 공기를 감돌았고 우리는 매콤한 김치찌개, 달콤한 떡, 그리고 고소한 전 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함께 웃고 즐겼던 추억을 떠올리며 웃음소리가 식당 가득 퍼졌습니다. 만찬 도중 제 친구 민준 씨께서 잔을 들어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많이 성장하셨습니다. 당신의 열린 마음과 우리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번 여정이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열었을 때 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여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고 많은 분들이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단합과 희망의 감정을 어디를 가든 간직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짐을 싸면서 지금까지 모은 기념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각 물건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친절한 미소, 따뜻한 배려, 그리고 오래된 편견의 벽을 허물었던 함께한 식사의 기억들이었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모든 나라가 저마다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비행 당일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공항의 소리가 이제 제 두 번째 집이 되어버린 이곳을 떠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출국 라운지에 앉아 제 머릿속에는 처음 인천공항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놀라움, 현대적인 스크린과 명확한 안내 방송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박물관에서 들은 강렬한 이야기와 김 선생님의 감동적인 강연, 그리고 수많은 따뜻한 대화와 웃음들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은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떠난다는 슬픔과 동시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이 공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의 제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대신 여기서 배운 이해와 친절의 교훈을 가족, 친구, 그리고 일본에 있는 모든 이들과 나누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여정이 제 자신을 변화시켰음을 느꼈고 열린 마음과 진심이 모이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용히 계속 배워나가고 세상에 대해 항상 호기심을 갖겠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우정으로 쌓은 다리,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공유된 이야기들,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비록 일본으로 돌아가지만 제 일부는 언제나 한국에 머무를 것입니다. 이곳에서 쌓은 추억과 경험들은 희망의 등불이자 진정한 성장이란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고 변화를 수용할 때 온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일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달라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무시했던 생각들은 더 이상 제게 자리 잡지 않았고 대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경과 한 나라를 정의하는 고난과 승리에 대한 깊은 감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희망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익숙한 거리를 밟으며 이번 여정이 이해와 배려의 평생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여러분께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우리 한국은 인구나 면적면에서는 다른 몇몇 나라보다 작을지라도 시민의식과 발전 속도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사회 시스템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만한 자부심을 줍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도 자신들이 아시아 또는 세계의 중심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주위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와 독특한 발전, 그리고 한국적인 정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